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럼 2월 2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음. 코인 시장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350조 원 증발이라는 음,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둘째, LG전자가 코인 거래소를. 세 번째, 흥미롭네요. 예. 근본이 된 김치코인. 세 번째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새 350조 원 증발. 이거 뭐 다 다 아시겠죠? 예,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를 네.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음. 완전 폭발했죠. 리스크가. 그래서 음. 조금 약간 완화되는가 싶더니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선반영이라고 해서요. 사실 음. 어제 국내 시장은 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데 오늘 밤 새벽부터 좀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38,000선이 일종의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음. 이제 상승 반전하는가 음. 싶었더니 다시 38,000을 깨고 내려와서요. 지금 10시 30분 현재 보니까 한 네. 36,0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음. 다시 그 38,000 심리적인 지지선이자 음. 동시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을 내려왔습니다. 음. 이유는 뭐냐? 음. 탱크 들어가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탱크 우크라이나에 예. 예. 탱크 들어간 건 며칠 전에도 사진 나왔는데 그거 아, 말고 또 이번에 새로운 이제 사진 또 나왔나 보죠? 네, 예. 이제 전면전 하나 보다라는 얘기가 지금 음.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근데 다들 이제 예상한 게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계속 다뤄주고 계시지만 음. 전면전이야 가겠냐? 음. 야, 다 네. 죽자는 거잖아 이거. 아침에 저널은 아니고 아, 월스트리트입니다.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네네네. 아침에 하는 건.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서도 뭐 계속 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우크라이나 없잖아요. 뭐 이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산 시장이 전부 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역 간 분쟁 상황이 심각해진 느낌이다라고 예. 하면 가격이 내리고 음. 좀 뭔가 협상에 들어가나 싶으면 음. 다시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무력 충돌, 제재 조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단 이 코인 시장은 일주일 사이에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가 증발을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50조 원이 네네. 지금 증발됐다. 뭐 음.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 이거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맞아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이 빠지는 건 위험자산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험자산이 된 건가요?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동시에 예. 평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분들이 음. 약간 거 봐라. 음. 내 그럴 줄 알았다.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음. 디지털 금이라며. 예. 그럼 전쟁 났으면 금값이 올라야지. 금값은 지금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예. S&P 500과 나스닥이 있으면 조금 더 위험 자산에 가까운 쪽이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스닥은 거의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S&P 500은 한 10% 넘게 떨어져서 조정 장세. 네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는 상태죠 지금 월가에서는. 그런데 아니 디지털 금이라더니 이거 위험 자산과 오히려 더 비슷하게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요. 인투더블록이라는 암호화폐 분석 업체가 분석을 해봤더니 예. 비트코인과 지난달에 나스닥 100 지수 상관관계가 0.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예. 똑같이 움직인다는 예. 거거든요. 상관관계란 게 이제 음. 두 개의 자산이 얼마나 같은 방향 움직이냐 맞아요.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면 반대로 움직이고 맞아요. 플러스면 이제 같은 방향인데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 비슷하게 움직인다. 근데 거의 지금 0.5니까 거의 0.5가 1까지 갔어요. 이제 거의 예.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디지털 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가 봤더니 네.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매력은 사라졌다라고 음. 진단했습니다. 음. 실제로 봤더니요 작년 10월에 최고점인 이제 가격을 봤을 네. 때 1 비트코인이 금 37온스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 비트코인이 금 19온스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온스 가격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적어졌으니까 거죠. 가치가 더 떨어졌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게다가 금에 좀 비해서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네.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음. 약간 안 좋은 신호이기도 한데 네. 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그나마 약간 잘 버텨줬던 거는 채굴자들이 판다라는 움직임이 사실 감지가 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제 채굴자들은 채굴 한 다음에 본인들의 약간 비용 충당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고 남는 부분은 이렇게 비축을 합니다. 왜?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채굴자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르지 않고 네.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채굴자들이 판단하게 되면 결국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 들어서 채굴자들이 약간 매도세로 그래요? 돌아섰대요. 채굴자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네.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안 좋은 신호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어제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올린 트윗이 약간 인상적이었는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은 뭐냐? 이 왜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냐라고 하면 기관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다. 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헤지 차원에서 그 포트폴리오 분산 이게 조정 차원에서 위험 신호가 커지면 나스닥부터 던지잖아요. 위험 자산이니까. 네. 근데 위험 자산 그 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도 똑같이 자기들이 사들였던 위험 자산군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포함됐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사실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위험 자산처럼 움직이게 됐다. 뭐 맞아요.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예. 이제 좋은 소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기관의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난 거고 그건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은 소식은 안전자산이 아니네 네. 이렇게 된 게 이제 나쁜 소식이다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 이분은 어떤 분인가? 자, 요즘 사실- 영향이 좀 크신 분이에요? 예, 맞아요. 이 예. 크립토 퀀트라고 해서요. 예. 그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하고 비트코인, 이제 코인 시장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이 코인의 움직임이 다 체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특징이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맞아요. 기록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볼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채굴자들이 지금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보면 네. 채굴자들의 지갑에서 코인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뭐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그냥 옮길 수도 있지만 왜 옮기겠어요? 팔려고 팔려고 옮기는 옮기겠죠.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체인 위에 기록되는 데이터라고 해서요. 네. 이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그 시장 흐름을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이제 그걸 이제 크립토컨트라는 이걸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고. 업체고 예. 제가 느끼기에는 네. 국내에 있는 업체 가운데 글로벌리 영향력이 가장 큰 업체가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크립토컨트의 주요 고객들 가운데 80% 70% 정도가 제가 외국 기관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일을 하신 분도 계시는군요. 국내에. 예. 게다가 어립니다. 부럽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어린 스타트업 대표님이신데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지난해 말에 네. 크립토 윈터다. 불장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즌 2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예. 첫 번째 불장이 있었고 예. 불장이 있는데 갑자기 2021년 말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원성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른바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른바 이제 주반꿀이라는 별명도 네. 있어요. 주기형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이분이 약간 그 해석을 약간 미스매칭해서 해석을 해서 약간 좀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그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주반꿀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그 연말에 나와서 그렇게 이번에 시즌 2 끝났다. 좀 조심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모두들 다 주반꿀이다. 네. 앞으로 오르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았네. 음. 이분이 맞았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트윗을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예. 잘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트윗을 올린 게 바로 이거예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어쨌든 간에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현재는 기관들 참여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거시 경제, 자산 시장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자체 내부 이슈로만 움직이는 시장은 이제 거의 약간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시 경제 변수가 별로 좋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음.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네, 일주일새 350조 원 증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장 분석을 잘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LG전자가 코인 거래소를 요거 확 좀 끄는 내용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아마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코인 거래소를 한다 요거보다는 아마 태양광 사업 접었다 이 네. 부분에 아마 더 관심이 그게 많으실 더 것 뉴스로 같아요. 그때 같이 나온 네, 뉴스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장 마감 후에 네. 22일 날 장 마감 네. 화요일이죠. 장을 마감한 다음에 다음 달 24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라고 공시를 올렸습니다. 공시를 그냥 주주총회를 왜 하니라고 봤더니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 등 음. 이걸 이제 변경했어요. 네. 사업 목적을 변경하기 네.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회사가 음.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만 해야 됩니다. 주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조금 뭔가 접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사업 이제 앞으로 안 할래요라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이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접을 때도 이렇게 네. 이제 공시를 내고서 우리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음. 그때 이제 나왔던 공시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시장에서 주목한 건 태양광 사업 접는다라는 거였어요. 태양광 패널 사업.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네. 접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 업계에서는 또 다른 거를 지금 맞아요. 주목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예. 뭐가 있었냐면 음. 사업 목적을 뭘 추가한 게 있었는데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어요. 암호화폐 자산 매매 중개업이면 코인 거래소 하겠다는 거 아니냐? 맞아요. 당장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다들 뭐지? 음. LG전자, LG 그룹 차원에서 뭔가 코인 거래소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들썩들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에 앞서서 이제 LG전자가 비스무리한 거 많이 했어요. 2018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마고 코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고 코인? 네. 네. 그게 당시에 네. 그 2018년이면 1차 시즌이잖아요. 네. 그때 막 네. 불장이 일었을 때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른바 코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예. 파일럿 테스트 미스무리하게 했을 때 마곡이 지금 LG가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 들어섰잖아요. 있죠. 네. 예. 거기 새로 들어선 그 마곡 단지에서 이른바 이름이 마곡 코인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냥 마곡 코인으로 불렀어요. LG전자가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네 식당에서 사내 식당에서 결제를 하는 듯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네. 해본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마곡 코인이라고 해서 LG전자가 그리고 헤데라 해시그래프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이른바 가버넌스 구조, 이사회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LG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헤더라도 그 저기 코인. 네, 코인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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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가버넌스 카운슬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LG전자가 LG 이제 그룹 차원에서 약간 이 네. 코인 쪽에 약간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갑자기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고 이러니까 거 봐라 그 전례가 이게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드디어 뭔가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기자들이 그래서 다 취재를 했죠라고 했더니 물어봤겠죠 또. 네. 예. 아니야.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했겠죠. 가상자산 네. 매매 및 중개 사업 이퀄 거래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가상자산 매매잖아요. 이 매매가 이 거래소만 떠올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코인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이런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네.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 이제 매매 및 중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거지 거래소를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래도 뭔가 코인 관련은 뭔가 하긴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그라운드 X라고 네, 있잖아요. 그 거기가 카카오의 그 뭐 블록체인 뭐 네네. 기술 개발사 뭐 이렇게. 거기가 네. 뭐 드립스라고 해가지고 그 드랍스라고 해가지고 NFT 네.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다뤄본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예. 그럼 이제 NFT가 일종의 이제 그 뭐 디지털 이미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일단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려면 음. 뭔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이게 전시도 가능하고 네. 다 할 수 있을 예, 거 아니에요. 이 LG전자가 TV를 만들었는데 그 NFT를 전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전시를 지금 그라운드 X와 이제 네. 제휴를 맺고서 TV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LG전자의 TV 디스플레이에서 그 NFT 그라운드 그 X의 NFT가 볼 수 있다.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LG전자가 더 나아가서는 뭐 MOU를 맺든 식으로 하든 NFT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암호화폐 중개업이라는 그 라이선스 사업 목적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 거지 거래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최근에 무슨 혹시 그 광고 보셨어요? 어떤 광고? 뭐 LG전자 광고인데 예. 그 싱큐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LG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싱큐. 그래서 LG전자의 가전의 LG잖아요. 네.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한다는 게 바로 싱큐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 코인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인공지능으로 연결해서 이 가전 사이에 뭔가 예를 들면은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라고 하면은 왜 냉장고에 뭐가 비면 뭐 이렇게 뭐 채워주는 뭐 예를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예. 치면 냉장고에 우유가 비었어. 음.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예를 들어 쿠팡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우유가 자동으로 배달이 되게 배달을 만드는. 해주는 자, 그런 근데 서비스? 여기서 좋다. 예. 좋은데 음. 이게 자동으로 결제가 나갈 때 이 인공지능의 이 냉장고가 음. 쿠팡에다가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기계 사이에 뭔가 주문을 음. 넣기가 애매하잖아요. 법정화폐를 통화하는 것도 뭐 이상하고. 네. 이럴 때는 이게 코인을 활용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냐. 코인을 활용해서 LG전자가 가전제품 다 연결하는 플랫폼과 외부와 이제 코인을 뭐 연결하고 해서 이 나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상상까지 네. 나오고 있으나 뭐 하다 보면 먼 미래에 코인 거래소 할 수도 있죠 뭐. 네네.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이렇게 예. 되게 되면 뭐 우리가 이게 데이터 같은 것들 네. 다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네. 이제 그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것들 다 예, 가능하고 예.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네.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거다라고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LG전자 입장에서는 우리 거래소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일단 선을 당장은 아니다. 그었습니다. 예, 네네.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들뜨신 분들은 아닙니다. 네. 야 대기업이 거래소 진출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네. 하여튼 LG전자가 뭔가 코인 관련해서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을 좀 더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LG전자가 코인 거래소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이 된 김치 코인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키워드만 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우리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국장은 안 돼. 뭐요? 국장?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네네. 이게 네. 왜 국장은 안 돼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으로 통해서 국내 증시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국장. 거예요. 한국장 안 된다고. 예. 예. 그래서 국장은 안 되는데 아이고, 나중에 지금 알았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 되게 시니컬하시네요. 예. 근데 되게 슬픈 말이 국장이라는 예. 게 국내 장이잖아요. 예. 근데 국장하면 마치 약간 장례식을 떠올려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이런 거 보라고 제가 아침마다 맞아요. 월스트리트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지금 1월 달에만 벌어진 게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계양전기 횡령에 LG 화학 물적 분할에 여러 가지로 정말 이 투자자가 사실 그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몫인데 이 국장에서는 투자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시장의 그 규제 제도를 안 지켜가지고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은 안 되고 떠나가는데 비슷한 일이 코인 시장에서는 야 김치는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김치 말입니다. 코인. 예. 예. 그래서 이른바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거나 투자자를 실망시키지 않은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김치 코인은 안 돼. 역시 김치 이런 약간 좀 비하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치 코인 가운데 그러니까 국내 개발사가 만든 코인 프로젝트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하나 글로벌 반열에 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라 루나를 말합니다. 예, 우리 좀 많이 다뤘죠. 여러 번 다뤄보긴 했죠. 예. 이게 이른바 이제 탈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테라 생태계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른바 거버넌스 토큰 이제 루나라고 해서 투자를 할 때 이제 루나를 투자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라고 보면 티몬 창업자인 신현선 의장 그리고 천재 개발자라고 불리는 권도영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공동을 창업을 했고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 테라폼 랩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테라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죠. 맞아요, 완전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루나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9위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근본이 된 김치코인이라고 들어왔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테라 안에 내부적인 약간 호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루나 가격은 올랐어요. 그래서 역시 근본이다. 루나는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 조금 복잡을 한데 일단 그래도 이걸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테라 생태계는 크게 이 테라 생태계가 UST라는 테라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USDT나 USDC 같은 다른 이제 이른바 USDT는 내가 1달러를 갖고 입금을 하면 1USDT를 발행을 해줘요. 1USDT의 가치는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예치금으로 1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 어. 있는 것만큼 뭐 코인을 맞아요. 발행해 주는 거니까 이게 가치가 안정돼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맞아요. 안정돼 있다 해서 어.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죠. 근데 예. 이 스테이블이라는 요 가치를 그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담보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달러를 담보로. 어딘가 이렇게 예치를 해놓는 거죠. 예. 근데 이 테라 USDT, 이 UST의 경우에는 테라 USD의 경우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이 뭔가의 담보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서 네. 가치가 스테이블한 코인인데 이게 모든 그 코인 업체들이 다 꿈꾸는 거예요. 담보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 보관하려면 또 비용이 들고 그럴 테니까. 뭐 이거 사실 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를 코인화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이른바 이 주조의 기능이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맞아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맞아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모든 코인 업체들이 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꿈꿔요. 네. 꿈꾸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다 거의 망했어요. 다 망했고 지금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표방했던 게 스테이블 안정적인 스테이블하지 가치를 않으니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예. 거의 망했어요. 근데 이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하게 이 테라 UST만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루나라는 게 있잖아요. 이 루나가 있고 UST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UST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UST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UST를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져. 아니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게요. 자 1달러의 UST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루나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시장에서 UST의 수요가 막 늘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느니까 1 UST가 원래는 1달러여야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1.5달러까지 막 올라가요. 예. 그럼 이게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죠. 루나를 태워가지고 그만큼 발행을 합니다. 추가 발행을 해요. 예. 다시 1달러로 맞춰요. 반대로 1달러에서 만약에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0.5달러가 될 수 있잖아요. 1달러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루나를 추가를 발행해서 루나를 통해서 이 UST를 사들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루나와 UST에 따라서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UST의 1달러의 가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이 루나 가격이 만약에 계속 그 UST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하면 루나를 소각시키면 루나 가격이 오르죠. 그럼 루나 가격이 오르니까 생태계가 좀 뚱뚱해지고 그럼 루나 가격이 올랐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또 UST에 또 수요가 늘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루나 코인 가격도 급등했고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에 갑자기 이제 시장이 다 크래시가 나면서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 UST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UST에 대한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 루나를 또 발행을 해야 되니까 루나가 또 떨어져. 계속 떨어져.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거의 위기 상황까지 왔어요. 이 UST의 수요가 늘어난 건 뭐냐면 앵커라는 프로토콜에서 그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됐거든요. 앵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UST를 맡기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UST를 막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앵커가 20%의 이자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앵커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약간 적정 수익률이라고 하면 사실 10% 안팎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 준비 담보금을 통해 가지고 이자를 더 쳐주는 거예요. 생태계가 계속 커지는 거지. 근데 이 준비금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막 몇천억 달러가 되던 게 지금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몇천억 달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몇억 달러가 되던 게 바닥이 나가지고 몇백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보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뱅크런이 지금 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사태가 왔을 때 쭉 사태 위기의 사태에 지금 직면했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곳에서 루나를 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글로벌 VC들한테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팔았어요. 51달러에 팔았어요. 팔면서 4년 글로벌 돈줄인 벤처 캐피탈한테 팔고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아서 거기다 앵커 준비금을 채웠어요. 이러고 나니까 역시 근본 UST다라고 해가지고 UST 가격이 안정화됐고 앵커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인 앵커 가격도 오르고 루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야
테라 프로토콜이 코인계의 연준이 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하는 게 뭐예요?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테라 프로토콜이 돈을 찍어내는데 지금 성공했다라고 뭐, 보기에는 뭘까 아무튼 조금 더 지켜봐야 네, 되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지금 SEC에서 약간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이쪽.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예. 위험한 부분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테라 생태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저는 루나 토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약간 편향돼 있을 수 좀, 있다.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네네네. 네, 지금 미국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권 당국에서 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근본이 된 김치코인, 즉 루나, 뭐 테라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서 한 줄 평 해볼까요? 네. 피스. 피스, 네. 평화, 예, 평화를 바랍니다. 평화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